자존감이라는 완벽한 방패에 대한 오해. 우리는 보통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를 떠올릴 때 자존감이 낮고 타인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수동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나는 내 주관이 뚜렷하고 자존감이 높으니까 절대 그런 일은 당하지 않아라고 자신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리학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지능이나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친밀함과 신뢰를 파고드는 아주 정교한 심리적 침식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자존감이 높고 타인을 포용할 줄 아는 건강한 사람들이 특정 가스라이팅 유형에는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가스라이팅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폭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아주 조금씩 여러분의 현실감을 갉아먹는 안개와 같습니다. 높은 자존감은 평상시에는 외부의 비난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훌륭한 방패가 되지만 가해자가 사랑과 신뢰라는 이름으로 방패 안쪽으로 들어와 칼을 휘두를 때는 속수무책이 되기도 합니다.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상대의 자존감을 꺾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가진 현실인지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신이 믿고 있는 현실이 계속해서 부정당하면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단단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조차 왜 가스라이팅에 덫에 빠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건강한 자존감은 가스라이팅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켜내는지 그 깊은 심리 기제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이 믿어왔던 자존감의 정의가 조금은 바뀔지도 모릅니다. 분석 높은 자존감이 독이 되는 순간 책임감의 역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바로 뛰어난 자기 성찰 능력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을 탓하며 회피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상황을 개선하려 노력합니다. 이는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덕목이지만 가스라이터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먹잇감이 없습니다. 가스라이터들은 상대방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흐리기 위해 여러분의 그 건강한 책임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들은 대놓고 비난하기보다 은근한 걱정을 가장합니다. 너처럼 똑똑한 사람이 왜 이번엔 이런 실수를 했을까? 혹시 요즘 너무 자만한 거 아니야? 라는 식의 공격입니다. 평소 자신감이 넘치던 사람일수록 이런 말을 들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자만해서 실수를 한 건가? 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가스라이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왜곡된 논리를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관계의 파탄조차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해도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이 사람도 변할 거야. 내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면 관계가 회복될 거야 라고 믿으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결국 스스로를 돌아보고 책임지려 하는 그 선한 의지가 역설적으로 가스라이팅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내가 더 잘하면 이 관계가 좋아질 거야 라는 믿음이 강할수록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를 자신의 부족함으로 해석하며 견뎌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빠지는 가장 전형적인 책임감의 덫입니다. 분석 공감의 함정, 이해하려는 노력이 가해자의 허용이 될 때, 단단한 자존감을 가진 이들은 대개 타인에 대한 포용력이 넓고 이해심이 깊습니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굴거나 감정적으로 폭주할 때도 저 사람이 지금 상황이 힘들어서 저러는구나, 내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줘야지라고 생각하며 상황을 인내합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 관계에서 이러한 높은 공감 능력은 가해자에게 끝없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가스라이터들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는 순간 놀라운 속도로 본인을 피해자로 둔갑시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너도 알잖아. 내 어린 시절 상처를 알면서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며 눈물을 흘리거나 분노합니다. 이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상대의 아픔에 집중하느라 정작 자신이 받고 있는 심리적 폭력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정작 피를 흘리고 있는 자신의 마음은 방치되는 것입니다. 이해심이 넓다는 것은 훌륭한 인격의 증거이지만 명확한 심리적 경계선이 없는 이해는 자존감을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것을 무엇보다 경계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까지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며 넘어가 주곤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배려하느라 나 자신의 직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 즉 이건 좀 이상한데? 기분이 나빠라는 느낌을 억누르기 시작하면 아무리 단단했던 자존감도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것이지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 수용하고 허용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분석 인지적 부조와 똑똑한 사람이 스스로를 속이는 무서운 과정. 가스라이팅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피해자의 인지 체계를 완전히 뒤흔든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존감이 높고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인지적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더 강력하게 속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지적 부조화란 자신이 믿고 있는 가치와 실제 현실이 충돌할 때 느끼는 극심한 심리적 불편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자존감 섞인 자아상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학대하고 있다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충돌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현실을 왜곡하여 해석하는 쪽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본성이 착한데 잠시 방황하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의 진심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는 걸 거야 라며 상황을 재해석하는 것이죠. 가스라이터는 이 과정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너는 너무 논리적이라 감정이 없어. 내가 기억하는 건 다 틀렸어. 내가 진짜를 말해줄게라며 끊임없이 가짜 정보를 주입합니다. 자신의 지적 능력을 신뢰하던 사람은 처음에는 저항하지만 수백 번 반복되는 공격 속에 결국 자신의 기억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가장 단단하다고 믿었던 이성이 가해자의 논리에 의해 오염될 때 그 파괴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믿었던 만큼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더 큰 자존심의 상처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관계를 놓지 못하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고통보다 상대의 거짓말을 믿는 편안함을 선택하게 되는 순간 가스라이팅은 완성됩니다. 분석 고립의 기술,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하는 보이지 않는 벽. 가스라이터가 사용하는 또 다른 강력한 무기는 고립입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객관적인 조언을 듣지 못하도록 아주 세밀하게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내 친구들은 겉으로만 웃지 뒤에서는 너를 시기해. 너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너를 가두려는 거야. 오직 나만이 너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라는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신을 심어줍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독립심 때문에 이 덫에 더 깊이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혼자서도 내 삶을 잘 꾸려갈 수 있어. 남들의 도움 없이도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라는 과도한 자신감이 주변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터는 당신의 그 자부심을 이용해 당신을 고립된 섬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의 안개를 걷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제3자의 시선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정상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울 때 나를 오랫동안 지켜봐 온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상황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내가 보기엔 어때? 라는 질문 한마디가 가스라이터가 쳐놓은 거미줄을 끊어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진짜 자존감은 자신의 완벽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 기꺼이 주변에 손을 내밀 줄 아는 용기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분석 진짜 자존감의 힘, 내 안의 직관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그렇다면 진정으로 단단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가스라이팅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그들은 가스라이팅을 아예 겪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상함을 감지했을 때 멈추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자존감은 단순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 나의 감정과 감각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가스라이터가 그건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렇게 느끼는 거야 라고 가스라이팅을 시도할 때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령 내가 예민하더라도 지금 내가 불쾌감을 느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내 기분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어. 상대방이 나의 기억을 왜곡하고 나의 판단력을 흔들려 할 때 이들은 외부의 목소리보다 내면의 아주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관계가 나를 계속해서 스스로 검열하게 만들고 나를 작아지게 만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관계는 이미 끝났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즉 상대의 논리에 휘말려 누가 옳은지 논쟁하기보다 내가 느끼는 불편함 그 자체를 가장 확실한 증거로 삼아 관계를 정리하거나 단호하게 거리를 둡니다. 휘둘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즉시 자신을 구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을 무력화하는 자존감의 진정한 힘입니다. 결론 당신은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스라이팅은 결코 지능이 낮거나 자존감이 없어서 당하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을 믿고 사랑하려 했던 당신의 순수한 마음과 건강한 책임감을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이용한 결과일 뿐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사실이 당신의 자존감이 낮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반증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거나 특정 인물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상대방을 더 이해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에게 당신의 정당함을 설명하려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가스라이터는 당신의 설명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반응을 이용해 당신을 더 조종하고 깎아내릴 뿐입니다. 이제 그만 상대방의 저울에서 내려오세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평가받거나 허락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항상 옳고 당신의 직관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나를 흔드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격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소중한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타인을 향했던 그 따뜻한 공감을 이제는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며 누구에게도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 안개가 조금이라도 거쳤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존감이 높다고 믿었지만 교묘한 말들에 흔들렸던 경험이 있나요?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지금 어딘가에서 홀로 안개 속을 걷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이정표이자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